출생아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34번째 군인을 위한 골든타임 10년이 인구 회복을 대안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올해부터 10년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2, 3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위기가 지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가정교육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군인도 진집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북한은 늘 도발해 오고 인구수는 적어져가고 이런 현상 속에 있습니다. 발이 잡은 가운데 이 문제가 한국 국방력의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을 기록하는 한국이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성 1인당 0.78명의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구 셈법이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 명이 입대해야 하지만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수 역시 2025년 22만 명, 2072년 16만 명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병력을 50만 명 이하로 줄이고 군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올해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5번 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 적의 핵공격 시 주저없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CNN은 또 한국이 군 기술 첨단화를 통한 국방력 유지 강화를 표하고 있지만 병력은 국방력 유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언젠가 난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며 저출생과 안보 위협의 연관성에도 주목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이라는 결정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10여 년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안팎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10년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민이나 여러 가지 긴급 대책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다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침해 온다는 외신의 그런 어떤 분석이 단지 그들의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한국을 보고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자기 사회에서 CNN 방송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가 지금 듣고 군인수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북이 남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남들은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대표들은 이거 지금 걱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50만 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출산율로서는 병역을 유지할 수가 없고 매년 20만 명을 입대해도 부족한데 나는 수가 점점 줄어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북한은 뭐 100만 명인데 비해서 그래서 통계청 추산으로 봐서 2023년에 25만 명, 25년에 22만 명, 72년 16만 명인가 아주 적은 숫자가 현재 국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를 하나만 꼽자면 과연 무엇이겠냐? 그들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인구였습니다. 6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에선 40%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인구 감소는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이 흐르면 한반도 인구는 현재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꼽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는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자, 대한민국이 이러한 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거나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병역이라든지 다른 생산 문제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나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병역 50만 명 이하로 정형한다 하는 것도 잘못되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미사일을 쓰고 북한을 이런 위협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데 계속 이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출생아가 적어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북한 출생률은 1.8명인데 그래서 남침 가능성도 있고 병력 자원이 중요한데 이러다 보면 미래는 결정되어 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결정되지 않도록 지금 특단의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10년밖에 안 남았다. 조영태 인구학사는 서울대 교수는 정해진 미래의 연구라고 하는, 정해졌다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16년간 우리도 경험했다 하는 스타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고 방치한 한국의 교육계가 나는 문제가 생각합니다. 저출산으로 경기가 파산하고 국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외세의 침입이나 내부의 문제로 나라가 없어진다면 교육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300명이 이런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저출산 태그 방식입니다. 저출산 정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이것이 주거지원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출산 정책으로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정책을 하고 설계할지도 평가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이 한번 만들어질 필요가 올 시기가 됐습니다. 예, 이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들이야 뭐 어떻게 시골에 잘 모르냐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보는데 정부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정책으로 내가 볼 때는 11% 정도는 했다. 그건 아는 거죠. 뭐 70%, 80% 해야 되는데 이런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산 인구의 경우에 340만 명인데 73만 명으로 2011년을 줄어든다. 대도시, 한국의 제일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도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원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전국 인구 통계에 대한 분포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2040년부터 2070년까지 출생아가 없어져서 일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구가 숫자가 적어지고 많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고 대신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이 많아져 간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빈곤이 돼. 그래서 점점 노인이 많아지는데 2070년대에 가면은 65% 이상 50%의 노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50%가 절반이 일을 못하고 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나라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지난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 16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The population will get smaller and smaller and eventually disappear. In the short run, much more important is the effect of a population age structure, which will become very aged quite quickly. 일본과 타이완 등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비슷한 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부장적 가족 문화로 여성에게 일과 가사, 육아가 집중되고 긴 근무 시간 속에서 자녀의 교육까지 여성 몫이 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겁니다. With feminism to do with male priority, to do with the difficulties that women have in combining having children and 그래서 이와 같이 2006년이면은 그때부터 16년 전에 그 교수가 경고했는데 지금 16년이 지나서 더 나빠졌다 이겁니다. 더 나빠졌다 이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좋아지거나 무슨 개선책이 나왔거나 같아졌다 해도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좋아져야 되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건데, 더 나빠졌다고 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출산율 문제 원인과 문제점, 경고, 전문가들의 분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부 흉년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이런 국민운동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좀 짚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원인이 뭐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교육비가 많이 들어 60% 들어가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65%고 결혼할 의향도 없다가 절반이고 출산할 의향도 없다가 56%니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7,170명을 조사했는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가 3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결혼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면 6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회의 입장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쩐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25, 49세까지 남성 절반의 미혼이다. 그리고 인구도 뭐 많이 낮았다 했는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에 대한 이름만 붙여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돈을 더 쓴다고 하지만 출산할 수는 적어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골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출산의 공통적 원인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2040년대는 지방대가 60% 소멸된다든지, 또 출산율이 200명 남녀가 한 세대 반 후에 12명이 된다든지,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단순한 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은 0.59명인데 전국은 0.78명. 서울은 더 아예 못난 거죠. 서울이 월급은 많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고 집값 비싸고 환경도 나쁘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월급 많다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서울로 모여드는 문제도 정책적으로 국민운동으로 이거 벌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 인구 감소되고 저성장, 빈곤, 고령화 이런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은 괜찮다. 다 틀린 출산율 전망이라 이거예요. 출산 전망이라는 것이 틀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참 잘못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출산율이 지금 국가가 위험하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 대학이 19곳이 폐쇄됐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2040년대 가면 60% 지방대학이 나가니까, 지방대학이 폐쇄됐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역시 축소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25 대한민국이 끝나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양대 교수인데, 한양대 이미 시작된 종말, 대한민국 살인자에서 이분이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분입니다. 그래서 점점 노인이 많아져서 2070년대에는 50%가 되니까 50%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렵겠는가. 그런데가 이제 없으면 이제 이민이 들어올 텐데, 이민이 모슬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30만 명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니까 행복한 한국 상황을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동네 앞에 찍은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다 혼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몸도 약하지. 그래서 저는 25차에서 저출산 분석을 내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까 뭐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교육비에 대한 원성도 많고 전문적 대안이 없고 인구는 돈은 많이 쓰고 인구는 적어지고 이런 효과성 면에서 저출산 실적을 따져보니까 너무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인류 제약을 유일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하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샘 리처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희망을 가져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로 한국은 가능성이 있다. 효율적 교육 시스템이 있다. 공익을 위해서 규칙 준수를 잘한다.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지금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번에 와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1순위로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샘 리처드 교수는 이런 인식이 6.25 전쟁 이후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You know, Korean parents and grandparents have really pushed us a great deal because of what they experienced, the changes that took place for them, and what they've seen is possible. And so I think the pursuit of material well-being is really the pursuit of a good life. 이 샘 교수는 한국의 그 부를 경험한 부모들이 밀어붙여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변화가 발생해본 것이 물질의 풍요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에다가 중점을 두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샘 교수는 6.25 전쟁 후에 한국의 부모와 조모들은 물질의 풍요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인생을 만드는 좋은 것이고 그들 삶에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살아라. 이런 스타일인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은 계속 경제가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2003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07년에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에 취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나라 가보면요 비슷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비슷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한 거고요. 제가 가정과 풍요라는 거, 여기는 가정적이다. 여기는 풍요만 추구한다 하는 면에서 제가 가정과 풍요 시대의 차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전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해라고 닭감방에서라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 이후에는 더 좋은 직장만 고르다 보니까 집도 지금 아파트가 없으면 집이 없는 걸로 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뭐 닭감방에서 살면서 시작했던 것 비교하면 엄청나게 생각의 차이가 많다거든요. 이 어려움을 그때는 극복해 나갔는데 지금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 한 50대, 60대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해결됐다고 여러 가지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는 18세, 30대가 다 결혼이 다 했습니다. 결혼 안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은 25, 49세가 절반이 미혼이다 이겁니다. 결혼 안 하려고 할 수도 없는 환경이다 하고 핑계만 대고 있고 말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출산도 안 하려고 그래서 여기 피부라 이겁니다. 근데 전에는 가정과 미래를 생각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3대 8명 낳고 그랬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런 아까 교수가 말한 그런 것에 의한 그 결과다 하는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번에 3월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이 내 딸 결혼시키는 별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족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물질의 풍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과 교육비 60% 들고 사학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최소한 4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이
많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연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4,500만 원을 일생에 주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보면 그 정도 주는데 이게 이거 갖고는 지원을 부족하다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출산을 안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비싼 교육비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출산 못하는 경향으로 굳어지게 되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함부로 이런 말을 못 하죠. 어제 내가 결혼 안 한다는 말 옛날에는 그런 말 안 했죠. 은근히 하고 싶었죠. 지금도 하고 싶겠지 물론 마음은.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다문화는 많이 낳는다. 아니요, 다문화도 한두 백이 못 나요.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저출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정도의 출생아에게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 프랑스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9배가 더 많이 든다는데 프랑스보다 9배 줘야 돼요. 이스라엘과 같은 금액이 아니라 한국은 매우 비싼 교육비와 질 낮은 교육비 경향으로 세계적으로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의탁하는 공교육을 해결할 비용과 방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아만 적다. 출생하는 사람 많이 난다. 청년들에게만 말한다. 이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매년 출산수를 이렇게 2% 3% 해서 43만 명으로 연평이 하고 돈도 129조를 들어서 이 국가가 이 문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자녀수를 한국인 다문화 국제결혼 입양을 해외에서 받아가지고 이 인구를 채워 나가야지. 이건 안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다른 이민이나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지금 유럽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와 다른 국민의 원망을 해결해야 됩니다. 교육 비싸서 자녀 못 낳겠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나 국가가 법원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못 된다 하는 것만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대안은 없다. 아닙니다.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 써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제화를 희망하는 출생아 대책은 한 출생아 대책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철저하게 이와 같이 대책을 해서 벌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방송도 그렇게 해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고 해야지 이 국민이 해야 될 일이고 나라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외에도 조정해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 교육을 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하나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크다, 힘들다 하는 정도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문제로 40년대인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게 지금 중요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일본이 지금 30년이라는데 앞으로 40년, 50년 더 간다 하더라고요. 한국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은 토지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홍콩은 중국의 관문으로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싱가포르는 좋은 길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다섯 나라가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향후 문제를 일으켰고 골든 교수도 이렇게 한국은 급격한 경제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금 급격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와 개인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가정의 90년대 사이 이런 변화가 이러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은 그런 현상에 나타난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한 골든 박사도 이런 기성세대 자녀 문제,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한국, 일본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적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아주 매우 느리다 이겁니다. 그게 하루아침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돈을 풀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되지 그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다 어려운 거죠. 저출산의 여러 현상이 그래서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1990년대에는 남성 비혼율이 19%였다가 24%, 33%, 47%, 지금 4년 전에 47%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갔던 얘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성은 33%고 결혼할 의향이 없다든지 최저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은 너무 부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은 프랑스가 혼외주사 63%다 하는 것을 놀렸습니다. 이렇게 혼외주사를 통해서 아니 스웨덴은 54%고 한국만 2%입니다. 2.2% 1%인데 이 주사율이 높은 이유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국은 혼외주사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전국에 다 떼고 조사하지 않았지만 이 대형 도수만 봐도 또 산골적인 것하고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흉년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흉년이 없어요. 수자원이 얼마나 많으니까 비가 안 와도 뭐 끄떡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문제도 뭐 부부가 없는데도 지금 자녀 낳을 걸 기대하는 거 출산율만 떨어진다고 말만 하는데 이 어떤 목사님은 13만 명을 낳고 함께 만든 작은 천국 우리 집이다. 13명을 낳은 사람도 있어요. 특이한 경우지만 그래서 이 극심한 부부 흉년이다 이거 부부 흉년. 부부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부부 흉년. 이거 보세요. 이혼을 해버렸지. 반튼이 싱글이지. 부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해갈이 아니라 풍성을 기대하고 방법을 세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 49%, 그다음 노인 방치, 남성 싱글 74%, 410만 명. 이 엄청난 이 싱글 풍성 시대를 싱글 해결하지 않아 싱글 없애는 방향으로 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한가 뭐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변호사들은 이혼 양육비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혼을 해봐야 양육비를 받는 것은 74%도 못 받으면 하나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양육비 못 받는데도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다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 방향에 있어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서 매년 30억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걸 법으로 통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위원도 유축을 하고 가정교육 인도자를 매년 100명 내지 200명씩 육성을 해서 인도를 보면 고출산, 이혼 방지, 국내외 국제결혼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대상으로 각 시군본부에서 시군에서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그 가족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도위원들이 인해 나간다든지 또 진행 방법은 이런 것을 자료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부드럽게 진행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부부 흉년 해갈 정도가 아니고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래서 훈련된 가정교육 인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내용은 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출생아 재정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설 비용을 나는 줄이자 70%를 줄이자고 기업 후원도 받고 국가 재정을 줄이고 외국 자본도 필요하면 받고 그래서 특수한 국익사업 같은 거 뭐 어제 무기도 많이 팔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배도 많이 잘 만들고 그런데 이 다양한 재정 확보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필요한 129조를 만들어내야죠. 뭐 누가 그걸 해야겠습니까?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도 해야 되죠. 지금 생각할 때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말하면 이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라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재원을 줄여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데 장사를 하는데 내가 월요일 날은 오전에 학교를 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오전에 학점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일이 주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도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얼마 안 되지만 나라는 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신생아가 나오면 국내에서 번 돈으로 출하해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3분의 1 간다는데 그 사람들 번 돈은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갑니다. 80% 이상 현금으로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생아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고 중요하지 이민이나 다른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순간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안 하려고 드러내야죠. 그 자녀, 그 신생아는 자녀를 낳고 또 세금도 내고 외국인 세금 안 내잖아요. 물론 조금 좀 내긴 냅니다만 수출과 산업을 일으키고 그다음 중대한 국방도 한다 이겁니다. 외국인들 국방 못 오고 안 하잖아요. 이 3차 있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신생아를 길러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한 50가지의 유튜브를 만들어서 지금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서 자녀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의 그 수뇌들이, 지식인들이 이걸 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에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을 이렇게 벌려나갈 때 가정교육을 국민운동을 통해서 이 신생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출생아가 사라지는 해결 대안을 군인을 위한 골든타임에 있어서 1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군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워서 출생아를 많이 낳게 하고 인구를 해결해 줘야지 북한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런 문제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34번째 군인 유지를 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숲으로 가지 청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푸르러 청산에